네,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쌍특검법 공포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를 물리치고 공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헌법재판관 3명 임명도 미룰 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자 민주당이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의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를 모셨는데요. 관련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무튼 이렇게 성탄절 아침에 직접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도 저희가 상당히 오랜 시간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결정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 개념이 없더라고요. 오늘 저는 사실 성탄절에 방송이 잡힌 줄 몰랐습니다. 성탄절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정신이 없으신 거죠? 정신없죠. 너무 바쁘시고 하여간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원래 어제 그 한덕수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했다가 오후에 갑자기 일단 그 헌법재판관 임명하는지 안 하는지까지 보고하겠다 해서 26일로 미뤘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왜 미루신 거예요? 이제 원래 당초에 두 가지 안이 있었어요. 이제 바로 즉각을 탄핵 발의를 하자는 안과 좀 더 지켜보고 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네. 어제 아침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발표를 보고 이것은 결국 이제 내란과 함께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고 즉각 발의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이제 원내 지도부인 박찬대 대표와 저도 여러 고민을 끝에 일단은 의원총회에서는 바로 탄핵 발의를 하자라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그 권한대행에게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이제 상설 특검을 지체 없이 추천 의뢰하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일반 특검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26일 날 본회의가 열려서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데 네. 과거에도 사례를 보니까 임명동의안 처리하고 그날 임명하고 그 다음날 임명장을 발부를 했더군요. 아,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예. 마지막 이제 세 번째라고 할 수 있는 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한덕수가 권한대행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간을 주고 네. 온 국민이 한번 보자. 근데 그거는 뭐냐? 온 국민과 함께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인내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인내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결단을 저희 이제 원내대표와 저가 고민을 많이 하면서 몇 명 이렇게 하면서 이걸 한번 26일까지는 발의 시점을 한번 보자라고 해서 어제 최종 결단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일단 이전부터 보죠. 지금 그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속칭 제갈길 가고 있는 거잖아요. 버티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봤을 때 예. 이 비상계엄 이후에 이 심각한 내란이라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고개 숙여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집권 세력이라고 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내란 수계가 버티기를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전략으로 들어왔고 버티기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비껴나가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여권 내 분위기를 탔다? 여권 내 분위기를 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은 권성동 원내대표라든가 그리고 윤석열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쭉 봤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도 여기에 배를 같이 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었고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즉각 탄핵 발의가 있었는데 그래도 국민과 함께 인내의 시간을 갖고 26일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것이 저희 원내 지도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자신을 임명해 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충성 내지 의리 뭐 이런 소극적 차원으로 충성과 의리도 있겠지만 개인적 그 또 다른 어떤 판단도 분명히 있었겠죠. 개인적 판단이라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의 이제 정치 지형도 판단했을 것 같고 예. 또 하나는 이 내란과 관련된 한덕수 권한대행이 당시에 총리 시절에 예.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것이 이제 추후에 이제 수사로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이란들까지 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고민을 했겠죠. 한덕수 총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쉽게 하면 내란 특검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 그 출범을 하게 되면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자신한테까지 이제 그 그렇죠. 수사의 칼끝이 올 것이다라는 네. 어떤 그런 그런 판단도 경계심. 있었을 것 같고. 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내일 만약에 그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면 바로 발의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26일 이제 그 헌법재판 임명동의안을 하고요. 27 이제 발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발의하고 그날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바로 또 보고가 됩니까? 예. 그러면 27일 날 본회의가 열리거든요. 예. 그러면 27일 날 뭐 오전에 예. 발의를 하고 27일 날 보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26일 날 밤에 이런 상황을 보고 발의하고 27일 오후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도 있고요. 어차피 보고는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27일 본회의가 2시에 있기 때문에 보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의는 할 수 있다고. 그 전에만 하면 그 됩니다. 전까지만 발의하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탄핵 사유. 예. 원래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이제 한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탄핵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또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덕수 총리 시절에 네.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 건데 그 국무회의를 거치는 것은 대통령만이 국무회의를 소집할 수가 있는 건데 예. 그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어떠한 상황이었고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란과 관련된 의혹이 상당히 짙단 말이죠. 네네.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총리 시절에 내란 공모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가 탄핵 사유가 될 것으로 보고요. 네. 또 하나는 권한대행을 했는데 권한대행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소극적 행사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입법 절차 그 모든 절차적 과정을 거쳐서 상설특검을 임명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검법을 통과시켰는데 그러면 지체 없이 상설특검은 추천위원회에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의무가 되는 의무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 그거를 지금까지 안 했다라는 것은 10며칠 동안 지금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12.3 계엄 선포 직전에 했던 국무회의 그거는 한덕수 총리가 그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자기 입으로 절차적 실제 흠결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그럼 차라리 원칙적으로 그때 그냥 바로 탄핵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왜 그때는 그러면 그 고민을 했던 그런 걸까요? 고민이 있었던 거죠. 이제 뭐냐면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네. 국정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흠결이 있는 총리지만 그래도 이 국정 안정을 통해서 내란의 문제 또 하나는 이 경제 위기의 문제 외교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래도 그동안 경험이 있었던 한덕수 총리가 그래도 과정 관리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을 당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외부에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단이라고 하지만 단칼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이 있어서 한덕수 총리에게 그래도 시간을 줬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란 진압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란 수사를 통해서 내란 진압 그리고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는 건데 한덕수 총리가 내란 진압과 탄핵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연하는 데 있어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탄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는데 그것을 26일까지는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것이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의 사유 중에 가장 맨 앞에 놓이는 게 그 이 계엄 국무회의 관련이라면 네네.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그 후순위가 이제 최성목 경제부총리가 되는데 최성목 부총리도 그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럼 또 역시 탄핵 문제가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네. 분명한 반대 입장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 이제 일단 가정을 해서 모든 일을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한덕수 총리와 관련된 이 탄핵의 문제가 매듭이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 과정을 26, 27 이런 상황을 좀 보고 예. 저희들이 추후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예. 자, 그러면 이 탄핵안 가결 요건을 놓고 지금 민주당의 주장과 국민의힘의 주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151석이냐 200석이냐 이걸 갖고 지금 그 엇갈리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다 되나요? 단순한 문제죠. 예. 고민할 문제가 아니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냐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누구와 누굽니까? 대통령.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이 하나는 의회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에 대한 정당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그 만약에 탄핵을 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3분의 2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예. 근데 한덕수 총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예. 그냥 대행이지 않습니까? 총리 아닙니까? 임명된. 임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럼 뭐 단순한 겁니다. 뭘 이렇게 고민합니까? 151석만 그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슨 주장을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 위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도 안 하고 대통령이 이러한 내란에 대한 것들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국민의힘 그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윤석열과 같은 입장에서 탄핵 지연하고 방해하고 국민의 목소리에서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이니까 당연히 그러면 탄핵 요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한 논리를 좀 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곡된 논리를 지금 계속 펴고 있는 것이죠. 노정면 원내대변인은 그때 국무회의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5명에 대한 일괄 탄핵도 네.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검토는 그런 지도부에서는 그건 전혀 없는 거고요. 예. 노정면 의원이 얼마나 그런 상황에 대한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적 견해라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예. 그 내일 여야정 협의체가 첫 회의가 있잖아요. 그 여야정 협의체라는 말도 잘못된 말입니다. 예. 이건 뭐냐면 내란에 관련된 부분 아니에요. 국가 위기에 대한 문제, 윤석열의 이 내란과 관련된 것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위기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란 극복과 국정 안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이 짚힌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안정 그럼 협의체로 국정 불러야 안정 된다? 협의체가 맞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권한대행과 국회의장까지 포함하는 여야 당대표의 회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야정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협의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협의체가 열리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그 타협을 보거나 절충을 하거나 하여간 공통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의장과 더불어서 권성동 원내대표, 박형수 수석, 저희는 이제 박찬대 대표 저하고 네네. 같이 이제 회동을 했었는데 예. 국정안전협의체에 대한 의제는 민생 경제와 외교안보에 관련된 부분으로 합의를 일단 이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일단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초월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외교 안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질적으로 먼저 출발하자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다만 지금 국정 안전 협의체를 위해서 26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합의를 이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실무 협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무 협의를 누구로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있었더니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책위 의장이 하자. 왜 민생경제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위 의장을 추천을 했고 우리도 이제 진성준 전 추천을 했고 당대표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해서 이것을 실무협의를 하자고 했는데 저쪽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래요? 어제도 안 됐고 오늘도 아마 안 될 겁니다. 실무협의가 안 됐어요? 실무협의가 안 됐기 일체 때문에. 진척이 없었습니까? 일단 진척이 없기 때문에 내일 국정안전협의체의 첫 발은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 열린다는 겁니까? 열려도 상견례 정도로 끝난다는 겁니까? 상견례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 일단 실무협의를 해서 뭐를 할 건가에 대한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예. 국민의힘이 지금 가닥도 안 잡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하면 내일 실질적으로 국정안전협의체가 발족 시작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불참을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튼 비상계엄 또 근데 국정조사 특위에는 참석을 한다고 위원 명단 어제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움직임은 왜? 하나는 불참하고 하나는 참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그거 보세요? 방해하려고 들어오는 거죠. 국정조사. 방해용이다. 예, 제가 볼 때 이제 국정조사에 대한 부분도 예. 자신들의 방어 전략 예. 또 하나의 그 안에서의 어떤 지연 전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들어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 이 내란과 관련된 있어서 국정조사를 하는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는데 그것도 여당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민심의 질타를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형국으로 지금 이어졌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몇 가지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제 실무 절차에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일단 내일 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동의까지 이루어지는데 네네. 임명을 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 그냥 보류 상태로 있다가 한덕수 총리가 탄핵을 당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시 바톤을 이어받으면 그때 임명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뭐 시한 이런 건 없는 거죠. 너무 이제 가정을 일단 먼저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이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15일이 지나면 자동 공포가 되는 겁니다. 아니 임명장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헌법재판관. 예. 저는 이제 특검법 얘기한 건데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시한 이런 거 없는 거죠. 그거는 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나중에 탄핵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면 그 다음 최상목 부총리가 할 수밖에 바로 없는 임명장 거죠. 주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최상목 부총리가 어떤 또 입장인지를 봐야 되기 그다음에 때문에. 이제 쌍특검법은 15일 이내에 공포를 하게 돼 있는데 안 하면 자동으로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고 네.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부권 행사의 시점은 12월 31일 날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저희는 바로 재의결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한 전에 역시 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될 테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뭐 공포가 안 될 거다, 거부권이 행사가 될 거다. 이건 지금 단정할 단계는 아닌 거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 건데 네. 만약에 지금 가정을 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면은 한덕수 총리가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른 권한 대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것이고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질문을 드렸고요.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였습니다.